혼자선 차마 들어갈 수 없다는 장소. 2달 만에 찾은 이곳은 민영 씨와 남편 주 씨의 신혼집입니다. 근데 여기 시 있거든요. 너무 쪽팔려.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요. 다들 보면 놀라죠. 이게 뭐냐. 필수 코스로 다들 이거를 사진 찍어봤으니까. 심지어 제 이름이 들어갔고. 친구들 보면 이제 이런 로맨티스트가 어딨냐면. 로맨티스트라 불린 남편은 고등학교 때까지 유망한 농구 선수였던 주 씨. 대학 졸업 뒤엔 필라테스 관련 공장을 운영하며 번듯한 사업가가 된 그는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민영 씨 곁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제가 운명이라고 느꼈으니까 가족들한테 너무 잘하고 제 친구 다 잘하고 성교제 하는데 출퇴근 다 해주고 새벽이라도 뭐 제가 뭐 TV 보다가 저거 먹고 싶다 하면은 새벽 1시간 2시간 다 순수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이거 필살기인데. 왜요 그거? 트랑포프랑 같이. 지난 4월 15일 민영 씨는 평생을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인데 61평형이거든요. 굳이 이사를 안 가도 된다. 나는 여기가 투룸이고 해도 어차피 둘이 살 건데 대출까지 껴가지고 굳이 큰 집에 가야 될까. 굳이 60평대의 넓은 집에서 신혼을 맞고 싶다고 한 주 씨. 그의 씀씀이는 어딘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 식당에 이제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가격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비싸다. 나는 못하겠다. 얼만데? 처음 견적이 6천 얼마? 끝내 주 씨가 고집을 꺾지 않은 탓에 호화로운 웨딩홀을 계약하고 결혼하게 된 민영 씨. 유명 가수의 축가가 잇따라 이어진 결혼식은 가족들에게도 하객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그날 오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했던 남편 주 씨가 사라진 겁니다. 아니 결혼식 끝나고 뭔 일이냐고. 조금만 기다려줘. 진짜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 미안해 오빠가. 나 진짜 잠도 못 자고 맨날 울어. 조만간 돌아오겠다고 했던 주 씨. 하지만 벌써 2달째 남자는 소식이 없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민영 씨가 주 씨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직장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찾는데요. 이 상호명이 혹시 상황이 모르겠는데요? 저희 주소는 맞는데 이런 없어요. 주 씨가 준 명함 속 주소는 분명 여기가 맞는데 그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맨날 출퇴근을 했어요. 어디로 출퇴근을 했는지 저는 모르죠. 왜냐면 같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었거든요. 당황스러워요. 민영 씨에게 벌어진 기막힌 일이 믿기지 않는 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 당일에 갑자기 한 3, 40분 전에 엄마 아빠가 안 왔다. 큰 이모랑 큰 이모부가 왔대요. 12시가 다 되기 전에 이상하게 시상식 하객이 안 오는 거예요. 축의금 수거할 사람들이 안 됐어야 되는데 없어요. 결혼식 당일에 참석하지 않은 시댁 어른들의 사진을 찍을 때가 되자 우르르 나타난 정체불명의 하객들까지. 신랑 측 하객은 30명이 넘는데 축의금을 낸 건 4사람이 전부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이모와 이모부라면 남자의 진짜 사정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2사람의 흔적을 찾은 건 한 하객 대행업체에서였습니다. 이 두 분 만약에 이제 섭외를 원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섭외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결혼을 축하하러 온 줄 알았던 친척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업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악몽이 돼버린 결혼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대표님이랑 따로 뭐 이렇게 임용계약서 이런 걸 써서 100% 다 지불을 이미 해놨다. 근데 계약금 말고 미지급 된 걸 결혼식 당일에 제가. 민영 씨가 주 씨에게 웨딩홀 비용으로 건넨 건 2,300만 원. 하지만 결제가 끝난 줄 알았던 웨딩홀 대여료 2,700만 원이 민영 씨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퇴직금이 나오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저한테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딱 2,500을 그때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 퇴직금 2,500이라. 민영 씨가 전세 자금과 생활비 등의 이유로 주 씨에게 건넨 돈은 모두 1억여 원.
지금 그녀에겐 현금 289원과 카드빚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두고 간 태블릿 PC엔 더 수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들어갔더니 여기 여자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던 사진? 네. 이소문은 근데 냉장고도 똑같아요. 근데 이 장식장. 그 식탁. 그 맨날 되는 베드. 민영 씨의 신혼집과 똑같은 가구가 놓인 집에 주 씨와 함께 있었던 여자. 우린 수소문 끝에 사진 속 여자를 알고 있다는 주 씨의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너하고 또 있어요. 나 이지 이주 나 인간다 내가 얘기를. 그분들이 전부 다 결혼식 단계까지 갔던 분들이에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 머릿속만 늘어나는 거예요. 얼굴만 다르고. 얼굴도 비슷해요. 취향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여자 데리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 보내요. 어떻게? 결혼식 올려. 몇 년 전 주 씨에게 청혼을 받고 결혼을 준비했던 현지 씨. 그녀가 지난 10월 주 씨와 결혼한 민영 씨와 마주했습니다. 제가 여행 가 있는 동안 그 여자랑 또 이라는 거길 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VIP인가 봐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다 데리고 저도요. 갑자기 어디서 가방을 사온다든지 근데 그 클래치백 저도 가방 헷갈릴까봐 이런 걸까요? 만나는 여성들마다 늘 같은 브랜드에서 같은 제품을 선물했던 주 씨. 집 이런 것도 월세인데 전세라고. 네 맞아요. 저 전세 계약서도 위조였고. 맞아요. 저한테 전세하러 왔다고 해서 그거를 사진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맡탁을 해서 했더라고요. 학교도 속였어요. 혹시 대학교 어디 나왔다 그랬어요. 연구 그거 해가지고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책임. 전세 계약서는 물론 졸업 증명서도 조작하며 치밀하게 움직였던 그의 수법엔 공통점이 더 있었습니다. 재판받기 전날에도 화장실에다가 벨트를 묶어놓은 거예요. 자살하는 거죠? 네네네. 그게 취미래요. 지난해 그에게 청혼을 받은 수민 씨 역시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언제 갚을 거냐 정말 너무 힘들다 이제는 갚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공황장애 왔다고 하면서 숨을 못 쉬겠다고 갑자기 10개를 막 삼키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로 막 달려가더니 찬물에 샤워기를 틀고 그냥 잠옷 입은 그대로 그 샤워 부스 안에서 누워있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돈을 달라는 말을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연기였던 거예요. 그 연기란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힘들어서 이제 자야겠다고 하면서 그냥 자더라고요. 성실한 운동선수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사기꾼이 돼버린 남자.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린 남자의 동창을 만나 그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크면서 너무 허세도 너무 심하게 부리고 있는 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헬스장도 하고 당시에 외제차 차를 한 4대인가 이제 차를 엄청 샀었어요. 또래보다 일찍 결혼을 한 뒤 사업을 시작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주 씨.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가 이혼을 한 그가 그 뒤 결혼식을 배경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자가 만날 때 신혼용수도 보는 친구예요. 돈은 없어. 근데 신혼용수는 살아있대. 직장 오래 다녔고. 얘는 1억짜리다. 얘는 5천짜리다. 이미 데이터가 남아있어요. 결혼을 돈으로 생각하죠. 새로운 돈 매개체가 되는 거는 결혼밖에 없었고 여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은 여자를 돈으로 본다. 우린 주 씨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벌써 4번째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남자.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분이 사정을 얘기하면서 출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조금 한두 번 더 기회를 준 다음에 그래도 출석을 안 하면 셀프 영장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강원도에 있는 그의 가족이라면 주 씨의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린 그의 부모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름 전에 모바일 친숙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결혼식이 어딨냐. 1년에 한 번씩 결혼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주 씨의 부모. 자신들도 황당하다는 겁니다. 진짜 나는 차라리 누가 신고해서 아마 오늘 내 경찰서 가서 상담하고 몇 년인 거 아니에요. 내 친구께서 9억짜리 알려진 피해자만 30여 명. 주 씨로 인한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그를 멈출 수 있을까요? 5억 이상이 되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유기징역으로 3년 이상, 신혼집 관련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또 위조나 변조한 사정들이 또 보이는데요. 사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되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주 씨가 사라진 뒤 홀로 남은 신부 민영 씨. 그녀는 최근 신혼집 보일러실에서 놀라운 물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다.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봉지 안에 든 것은 주 씨가 사둔 수백 장의 복권. 한 번에 줄을 이렇게 뽑았구나. 이게 털어버린다고 해도 제가 죽을 때까지 이게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돼도 진짜 이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심을 이제 못 줄 것 같아. 그게 너무 무섭고 사실 아직까지도 계속 생각하거든요. 주 씨가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을 짓밟고 사랑을 볼모로 삼은 남자. 뛰어난 연기로 화려한 이벤트를 즐겼을 그에게 남은 건 이제 엄중한 법의 심판뿐입니다.